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4명이서 공동 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뭐 좋은 의견이십니다. 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네,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선택이 아니니까. 보험료율이 상향되지 않으면 그 당시 연금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보신 대로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앞두고 개혁이 한창 추진 중이지만 해답 찾기는 쉽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연금 개혁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보험료율이 좀 중요하잖아요. 현행 이제 9%에서 15%로 인상하는 안이 추진이 되긴 됐었는데 자, 이게 이제 정부 안에서조차 좀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엇갈리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제 국민연금을 내시는 분은 한 2,200만 명 정도 돼요. 그렇죠. 받으시는 분은 한 527만 명. 네 사람이 내고 한 사람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아직은 기금이 쌓이고 있어요. 한 900조 원 넘게 쌓여서 일본, 노르웨이에서 세계 3대 연금이에요. 예. 근데 연금이라는 게 저출산 고령화. 내는 사람이 급속히 줄고 있죠. 경제 성장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줄고 있고요. 여기다 물가. 국민연금 물가가 최악이에요. 물가까지 반영해서 올해는 5%더 인상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5년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중간 점검하고 이 개혁안을 발표하는데 불편한 진실. 우리가 소득의 9%를 내는 게 1998년부터 지금 25년까지 그렇죠. 제자르거든요. 예. 그 사이에 5년마다 계속 연금 개혁해야 한다 했는데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거든요.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번 추계를 해보니 당초 지난 5년 전보다도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에서 55년으로 단축됐더라. 자, 그러면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죠. 예. 한 16명의 민간위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보니 현재 요율 9%를 15%까지 끌어올리는 건 기본으로 하고 자, 그러면 받는 거. 대체율, 소득 대체율은 지금은 근로기간 평균 소득의 40%를 받고 있는데 이걸 50%까지 올리는 한 아니면 그대로 40% 그대로 가는 한 아, 이것도 저것도 아니 중간 45% 정도로 중재안 이 세 개 모두 다 민간위원들조차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명까지 나선 거예요. 아니 연금보험료 갑자기 9에서 15%로 올리기만 하고 예. 못 받는 것도 세 개 중에 하나는 들어가 있네. 사람들이 반발하는 이유.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건 그런데 결국은 내가 몇 살까지 납입을 하고 몇 살부터 받느냐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골자는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다라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민연금 이제 5년마다 한 살씩 현재는 62세부터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는 2033년이면 65세 이상부터 수급 연령이 되는데 그러면 연금 공백이 생겨요. 연금 가입 연령은 59세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60세부터 이제 공백이 생기니 가입 연령도 연금 수급에 맞춰서 64세까지는 가입할 수 있도록 합시다. 라는 안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처럼 계속 연금 개혁을 미루다 보면 지금은 네 사람이 한 명의 연금을 이제 보전하고 있지만 오는 2050년이면 받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역전이 됩니다. 2060년이면 오히려 받는 사람이 300만 명이 더 많아져요. 이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연금 내는 사람은 4명, 받는 사람은 5명이에요. 그러면 현재보다도 5배 이상 더 이제 부담이 늘어나니까 미래 세대의 경우에는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지금은 소득의 9%를 내고 있지만 3배, 30%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연금 개혁이 빠르면 빠를수록 미래 세대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30%라는 것은 본인의 월급의 30%가 국민연금으로 나간다는 소리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개혁을 안 한다면 네. 59세까지 그렇게 가도 65세까지 예. 지금 못 받고 이제
있는 기간이 이제 5년 동안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15% 정도로 올리자는 건데 그것도 지금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9% 나가는 거 너무 힘든데 야, 월급의 15%를 국민연금에 또 뜯긴다고? 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고 예. 그리고 정권 초기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모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국민연금이 1988년 예. 아직 40년이 채 안 됐어요. 근데 미리 도입한 선진국을 보면 선진국 이제 국민연금은 두 가지예요. 하나 우리는 적립식 연금을 꼬박꼬박 받아서 그걸 잘 굴려서 주는 방식인데 이게 다 소진돼요.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낸 돈보다도 많이 받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은 그다음 어떻게 했느냐? 부가 방식. 부가 방식은 뭐냐? 이 당해년도에 연금 걷어서 당해년도에 다 주는 거예요. 부족한 분은 세금을 메꿉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또 하나 더 있어요. 자동 조절 장치라고 해서 앞서 제가 인구 문제, 경제 성장률, 물가 다 영향을 미치니 네. 이걸 감안해서 자동으로 연금 받는 걸 삭감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공이 선진국은 더 내고 덜 받고 수급 연령을 점점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연금 요율만 갖고 9%인데 일본은 18%예요. 18%임에도 불구하고 자동 조절 장치를 해가지고 만에 하나 인구가 더 줄어들었다? 그러면 삭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시는 분들은 계속 아까운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그렇죠. 붓기거든요. 왜냐하면 1990년생은 만 65가 되는 수급 연령이 2055년이에요. 기금 바닥이 나면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 정부가 나서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라고는 돼 있지만 명문화돼 있지는 않아요. 공무원연금은 명문화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조차도 자 국민연금까지도 명문화해서 젊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해주자라는 이제 이 취지에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정권 초기에 빨리 개혁을 하고 명문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네. 이번한 16명 민간위원들조차도 지금 논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다 반대 목소리가 있어요. 프랑스 보면 아시잖아요. 예. 선진국도 보면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반대예요. 왜냐하면 연금 늦게 받겠다는데 받자는데 좋아할 사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초기에 이거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못 걸면 미래 세대 아까 얘기했지만 예. 3배 정도로 부담이 그러니까요. 늘어나면 못 삽니다. 지금도 집값 올라 저출산 예.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다 소득 줄어드는데 30%까지 미래 세대가 노후 세대 보장을 해서 연금을 내라 그러면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과연 10월 정도에 정부의 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이 안이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